안녕하세요, 진아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네, 오늘은 제가 요즘에 좀 시간도 많아졌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할 게 생겨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플래너를 쓰게 됐어요. 그전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없고 진짜 할 일만 빨리빨리 적어서 그런 걸 체크하면서 쓰는 메모 위주의 어떤 기록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일기는 항상 밤에 따로 쓰니까 지금도 일기는 따로 쓰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메모보다는 플래너를 쓰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소개하면 어떨까, 그리고 저만의 방식은 아니겠지만 제가 쓰는 방식이나 제가 어떤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. 우선 제가 쓰게 된 플래너 다이어리는 이 라이프 워크사의 하프 다이어리입니다. 우선 이 다이어리는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그냥 여기가 제목 6월 플래너? 뭐 이런 제목이고요. 이걸 넘기면 이제 6개월 동안의 어떤 플랜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제 저의 제일 큰 목표가 쓰여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월별로 6개월 동안 뭐 하면 좋을지 이제 채울 건데, 근데 사실 6개월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꽤 긴 시간이기도 해서 이제 제가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8월 것까지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. 주별로 뭘 할지. 그런 다음에 10월까지도 주별로 뭘 할지까지는 적었어요. 근데 이제 11월부터는 그냥 월별로 이제 어떤 뭘 하면 좋을지 정도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채워놨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부터는 월간 페이지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날 받았어요. 사실 16일날 16일날 받았는데 이 앞에를 채운 다음에 주간 점검을 딱 이 노트로, 이 플래너로 하고 새로운 주를 맞이하고 싶다는 욕심에 제가 그동안 기록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채우긴 채웠어요. 근데 확실히 느껴지시죠? 이날 다이어리가 도착한 날이고 이날부터 제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에는 좀 뜨문뜨문하고 비어있죠. 근데 이날부터는 약간 제가 기록에 대한 전체적인 감이 좀 잡혔고, 플래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한테 맞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이제 오기도 왔고 그렇게 됐어요. 잘 보시면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되게 비어있죠. 여기가 되게 비어있고 여기부터 조금 뭔가 채워지잖아요. 근데 이날까지는 제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 투두리스트 식으로 썼어요. 그러니까 그날의 할 일을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. 다른 노트에, 옮기기 전 노트에 이제 그날의 할 일을 적고 그걸 하면 이제 투두리스트는 체크를 해서 지우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이 제가 계획한 것만큼 제가 쳐내지 못하더라고요.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제 기록, 즉 제 노트에 남는 것은 해야 하는 일만 남지 내가 뭘 했는지는 잘 남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지, 조그만 메모지나 이런 데다가 투두리스트 또는 핸드폰에다가 투두리스트를 적고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던을 쓴 거예요. 내가 뭘 했는지를 매 시간을 체크해서 뭘 끝냈어. 그러면 그 시간을 쓰고 뭘 했다.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틀을 제가 그전 노트에 썼고 이 날부터는 이 노트에 직접 쓴 거거든요. 옮기지 않았고 바로 쓴 거예요. 그래서 훨씬 이제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, 감상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어서 제가
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게 안 좋았구나, 또는 이런 게 나에게 좋았구나,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드리프트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진짜 실제 스코어가 아니고요. 이제 실제 스코어는 비밀이에요. 그러면서 데드리프트를 제가 3대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. 데드리프트를 제일 좋아하는데, 그 데드리프트로 그날 하루를 한번 매겨보는 것이죠. 네. 저만의 어떤 수치화 방식인데요. 그 수치화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.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같이 있어야 이게 나름 객관적으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량평가를 많이 하잖아요. 뭐 오늘 어땠다, 좋았다, 뭐 오늘 이런 게 재밌었다, 이런 식으로 어떤 감상을 많이 남기는데, 그것과 더불어서 정량평가도 남겨놓으면 확실히 조금 그러니까 피부로 확 와닿는 거 있죠. 숫자로 알려주면 되게 쉽게 느끼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데드리프트 스코어라고 해서 그날의 어떤 점수, 내가 주는 내가 오늘 몇 킬로그램을 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, 근데 그 성취감이 이렇다, 뭐 이런 식의 저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이날은 데드리프트가 40kg를 든 느낌이었다, 이날은 80kg를 들었다, 그러면 이날의 더 훨씬 이제 제가 느끼기에 좋은 하루를 보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꽃을 좋아하시면 뭐 오늘은 꽃 몇 송이짜리 날이었다 라든지, 그래서 대신에 상한선과 하한선은 항상 좀 정해놓고 이제 정도를 따져야 이게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? 그래서 꽃을 한 송이부터 10송이 또는 0부터 10송이라고 했을 때 오늘은 꽃이 5송이 피어난 날 같았다 라든지, 아니면 오늘은 조각 케이크 3개 먹은 기분이야. 근데 보통 2개 넘어가면 좀 힘들죠? 근데 모르잖아요. 그 조각 케이크를 10개 먹는 걸 좋아하는, 홀 케이크를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0조각부터 8조각 뭐 이런 식으로, 아니면 저는 딸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딸기를 오늘은 만약에 하루에 20개를 먹을 수 있다? 그러면 오늘은 한 3개 먹은 날, 아니면 18개 먹은 날, 이런 식으로 좀 정량평가를 곁들여 주시면,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랑 접목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냥 1점부터 100점, 0점부터 100점 이런 단순히 내가 평가받던 점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정도의 깊이가 있는 것으로 수치화를 계산하면 훨씬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수치들 같은 거 넣어두면 좋더라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다이어리, 이 플래너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페이지 때문에 한 거예요. 이 주간 정산 페이지가 있습니다. 아예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기면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게 주간 정산 페이지에 제가 주간 정산 내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나름대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, 이거는 그냥 굳이 제 기준이랑 안 맞으니까 하지 않았고, 여기 원래는 여기가 배드였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넥스트 위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배드보다는 조금 뭐 다음 주 내가 더 잘하면 좋을 것, 좀 더 신경 쓸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바꿔봤어요. 그래서 우선 잘했던 것, 그리고 넥스트 위크,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잘해볼 것,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실제 어떤 목표를 쓰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했고, 그러면 이제 제가 파악을 했잖아요. 어떤 감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적어봤으면 이걸 토대로 실제로 어떻게 다음 주 내 일상에 적용해 볼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보내면 더 좋을까?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! 막 이러면서.
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정사항들이 나왔고, 근데 이거를 수행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해결할 문제들을 이렇게 적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일주일 주간 정산이 끝났고, 그러면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이제 위클리 나름 계획 페이지인 거고, 여기부터가 하루에 반 페이지씩 이제 데일리,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여기가 이제 주간 정산 페이지 이렇게 가는 구성이에요. 그래서 구성이 우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또 이제 그날 하루를 어쨌든 반 페이지는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공간이 충분하다고 느껴서 이 다이어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것과 그 하루를 실제로 어떻게 보냈냐라는 이 부분을 이제 던을 쓰는 거예요. 뭘 했냐. 뭘 하면 그때 쓰는 거죠. 하기 전에 투두는 뭐 위에 이렇게 조금 적어두거나 핸드폰에 적어두거나 하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.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한 것을 적는 것. 그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. 왜냐면 저는 이런 공책 빈 여백을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채우려면 뭘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게 동력이 되더라고요. 뭘 하게 되는. 그래서 조금 가만히 안 있게 되고 이 시간을 조금 더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 나 내일부터 뭐 할 거야, 뭐 아니면 이제 뭐 해야지, 약간 이런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, 계획은 내일부터 만약에 실행을 할 거라면 그거는 오늘 밤에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일부터 제가 살을 뺄 거예요? 아니면 내일부터 공부할 거예요?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오늘 밤에 내일 하루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오늘 밤에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. 그렇더라고요. 당장 나 내일부터 뭐 해야지 해서 내일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면 이미 그날 반이 다 지나갔고 내가 살아오던 관성대로 그냥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. 내가 내일 뭐 할 거야, 아니면 다음 주에 뭐 할 거야, 한 달 뒤에 뭐 하고 싶어, 1년 뒤에 어떤 상태에 있고 싶어,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. 그러면 그 큰 계획부터 이렇게 줄이면서 당장 내일 시작을 한다면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, 그리고 뭐 이동하는 시간, 밥 먹는 시간,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정한 다음에 오늘 밤에 그거를 머릿속에 싹 넣어놓고 잠에 들어야 내일 반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의 결론, 이제 지독한 플랜맨으로서의 결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할 수 없다. 당연한 건데 되게 착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 운동을 하겠어. 나는 내일부터 유산소 1시간을 탈 거고, 그리고 3대 운동도 돌아가면서 3세트씩 할 거야.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하겠죠?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끝을 창대하게 끝내는 것, 끝을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, 시작을 왕 막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기로 했다면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는 것까지, 또는 일어나서 요즘에는 조금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헬스장에 나를 갖다 놓는 것까지, 가서 매트 펴놓고 누워있다 오더라도, 또는 가만히 자전거에 앉아서 유튜브 1시간 보고 오더라도, 뭐 꼭 근데 1시간까지 볼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.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,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나를 갖다 놓고
만약에 제가 그 갖다 놓는 시간을, 내 몸을 거기 갖다 놓는 시간을 3시간을 생각했다면 그 3시간을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3시간 속에서 조금씩 진짜 그 일을 하는 시간을 계속 퍼센트를 늘려가는 거,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고 항상 미끄러지지만 그리고 맨날 딴짓을 하지만, 그래도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빼박이라고 하죠.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.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, 게다가 던 리스트를 쓰는 거잖아요. 내가 이렇게 오늘 했어 라는 것을 며칠 지나서 다 까먹어도 다시 보면 알기 때문에,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정산을 할 거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정산하는 시간에는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봐야 되고,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,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,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동하러 가는 것까진 돼,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것까지는 가가 됐다면,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뭔가를 할 수 있게 단계를 올려야겠죠?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뭐 이미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나름대로 스스로 깨달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결론은 내일부터 뭘 하고 싶다면 전날에, 다음날에 모든 계획을 끝내라. 두 번째는 첫날부터 너무 무리한 것을 하지 말라.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은 계획, 그리고 실제 내가 한 것을 적어봐라 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점검하기. 이렇게 플래너나 일기는 아니고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써주시면 조금 더 뭔가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